암수. 정규전에 실패하고 회의책도 실패하니까 암수 쓴 겁니다. 암수. 한번 답실장입니까 이게?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오늘 들어보니까 제 창형으로 들리긴 하지만 말씀드렸지만 발언 좀 할게요. 제가 발언할 때마다 우리 나경원, 신동 의원 남매가 이렇게 법원이 방해하네. 알아서 한 거 아닙니까? 네? 자, 좀 질의 좀 할게요. 좀 질의할 때 좀 조용히. 윤석열의 비극은 어디에 나왔다고 보세요? 윤석열의 비극. 저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냥 한번 쭉 얘기하면서 서로 의견을 나누자고요. 그냥 자유롭게. 검찰총장이 저는 대통령이었지만 예. 대통령이 아니라 여전히 검찰총장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검찰에 있던 사람이 정치권으로 바로 직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하는데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역대 이제 우리나라 대선 보면 대선과 함께 경쟁했던 후보에 대해서 수사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윤석열은 1,600만 표를 얻었던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수사를 했는데 이 수사가 이재명 정적 제거를 위해서 두 가지 전선을 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전선은 대장동, 위례, 백현동, 성남 FC. 제2전선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입니다. 여기에 우리 검찰총장이 있었고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있었죠. 네. 이 전선에 저는 송경호 중앙지검장을 임명해서 칼잡이 역할을 시킨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실 때 네. 이원석 총장은 대통령에 보고를 안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보고를 했겠죠. 당연히. 그렇지 않다고 봤어요. 예, 말씀 네.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이 두 가지 전선에 검사들 파견했죠. 우리가 유명한 강백신, 제1전선, 어미준, 정일권, 호승진 보냈고 제2전선에 김영남, 그다음에 박상용 검사 보냈습니다. 행동대장으로 이렇게 보냈는데 저는 한국 정치에서 검찰에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150명에 달하는 검사를 파견하고 임명했던 적 있습니까? 간사님 150명은 정확하지 않은 숫자입니다. 몇 명입니까 그러면? 아니요. 그냥 근무하는 검사들을 위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들 위조한 100명이 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대략 하더라도. 전부 문재인 정부에서 넘어온 사건. 아니 그러니까 이 수사에 있어서 네. 이 윤석열 정권에서 그 많은 검사를 투입한 거 아니에요. 150명의 검사 150 군관과 명은 아니죠. 수사관까지 하면은 수백 명, 수천 명까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야당 대표 차기 대선 후보를 잡으려고 했던 수사라고 하는 것을 이원석 검찰총장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온 국민이 알고 있는데 윤석열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을 잡는 거에 검찰을 도구했다라는 걸 온 국민이 아는데 여기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이걸 인정 안 하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역시 윤석열 사람이구나가 낙인이 되는 거예요. 저는 누구의 사람인 적도 없고 제가 누구의 사단을 만든 적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그 얘기 나왔잖아요. 정일권 검사가 목표는 하나다. 남욱 증인이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표는 하나다는 말은 안 했다고 있고 남욱 증인의 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남욱 증인 얘기를 들어보면 그 당시 분위기를 보면 그렇게 읽혀지는 거고 또 하나가 박상용 검사가 분명히 나오잖아요. 변호인하고 얘기하는 거. 주범? 이재명, 종범, 이화영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런데 1, 2전선에서 제가 볼 때 정규전에 패배를 해요. 정규전에. 왜? 이재명을 주범을 못 만든 거야. 정규전에서 패배해요. 150명, 수백 명, 수천 명을 투입해가지고 전격 작전을 했는데 이재명을 주범으로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뭐를 하냐면 써서는 안 되는 이관계를 쓰는 거예요. 회유책을. 그 회유책에 가장 약점 있는 부패한 유동규를 회유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봐주기로 한 거고 또 쌍방울, 방용철을 회유하는 거예요. 방용철. 그래서 집행유예를 다 풀어주는 거예요. 이관계 회유책으로. 세 번째, 이화영 회유하다 안 된 거예요. 간사님, 그래서 어느 검사가 유동규, 이화영, 박용철한테 자기 인생을 겁니까? 지금 검찰 수사가 5년만 진술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제가 그래서 이것도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은 민주당에서 다 없앴습니다. 증거로 못 씁니다. 이걸 들어도 안 되니까 뭐를 하냐면 암수를 씁니다. 암수를 쓰는 게 뭐냐? 녹취록 조작입니다. 총장님 잠깐 들어가 계시고 자 시간 멈춰 주시고요. 우리 대장동 검사들 다 나와줘 보세요 한번. 어떻게 암수를 썼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계십시오. 암수를 써요. 정규전에 실패하니까 나와주세요. 저
송경호 중앙지검장, 엄백신, 어미준, 강백신 다 나와주세요. 제가 이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의원님 저도 나갑니까? 누구요? 아니 괜찮습니다. 거기 아니 이 대장님 이기 팀만 하는데 제가 이 암수를 어떻게 쓰냐? 녹취록 조작이에요. 결정적 조작이에요. 왜? 이 수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인 정진상 실장이 이재명과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서 찾는 녹취록을 조작을 하는 겁니다. 뭐냐? 재창영을 실장님으로 바꾸는 거예요. 녹취록 한번 들어주세요. 잠깐 얘기 나고 있다가 그냥 또 뭐 그냥 없었던 일처럼 하더니 이제 재창영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자, 됐습니다. 우리 송경호 중앙지검장님, 예, 전 중앙지검장님, 이게 실장님으로 들립니까? 뭐로 들립니까?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니 일단 뭐로 들리냐고요? 지금 그 재창형으로 들립니다. 예. 그렇죠. 자, 저 유명한 그 강백신 어미준 검사 이게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고 했잖아요. 한번 앞에 나와서 답변을 한번 해주십시오. 이거 암수를 쓴 거예요.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오늘 들어보니까 재창형으로 들리긴 하지만 말씀드렸지만 녹취록 그 작성 과정에 검사들이 관여한 것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그걸 조작- 얘기하겠죠. 그런 왜 얘기 그러냐면 없습니다. 김경환 검사 있어요? 이거 수사 김경환 수사가 처음부터 했죠. 자,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 다 특검 조사 받는데 김경환 검사 이거 입증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조작이잖아요. 암수를 쓴 거예요. 이게 왜 드러나는 줄 아세요, 김경환 검사? 옛날 언론 지정이나 옛날 같았으면 이 내용들이 공개 안 되고 넘어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공개성과 투명성이고 유튜버 시대,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소장도 보고 정량 노출록도 입수해가지고 다 본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아 이게 실장님이 했구나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렇지 않았다. 이게 이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김경호 검사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막내 검사시니까. 제가 알기로는 검사가 녹취록 작성에 관여를 안 한 것으로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하시겠죠. 이원석 전 검사총장님, 제가 얘기했죠. 가장 결정적 정량 녹취록에 10년 동안 실장이 안 나와요. 정진상 실장이. 여기에 실장을 넣는 겁니다. 엄청난 조작입니다. 이게 암수입니다. 안 나오니까 정기전에도 실패하고 회의책도 실패하니까 조작이야 이게. 아마 민주당 법률가이신 의원님들은 아실 텐데요. 법정에는 녹음 파일 원본이 제출되고 녹취록이 제출됩니다. 그래서 녹음 파일 원본을 판사가 검증해서 듣고 이 녹취록이 정확한지 아닌지를 검증 절차를 거칩니다. 제가 알기로는 1심 판결에서도 녹음 파일 원본이 증거로 채택이 됐고 녹취록은 증거로 채택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SNS에 올렸던 위례 신도시 위던으로 엮으려고 했다고 하는 것은 그건 1차 수사팀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취록은요. 듣는 사람에 따라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간사님, 지금도 우리는 바이든인지 날리문인지 그거 갖고도 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녹음 파일 원본을 듣는 겁니다. 이원석 예. 네. 위원님 좀 기회를 주시면 그 부분 녹음 제가 파일 좀 말씀을 원본을 듣지 드리겠습니다. 않습니까? 이 원장님 2분만 시간 좀 주십시오. 2분.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발언 기회를 요청합니다. 2분 정도. 아니 진행한 한 다음에 다시 할게요. 들어가세요. 내가 아까 보니까 훨씬 더 목소리가 크고 에이, 목소리가 반박을 하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들어가세요. 위원장님 대법원에서 저희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이 의원님들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지도 약간 굉장히 좀 놀랍고 근데 오히려 너무 지금 재판 중인 사실에 대해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게 대법원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매우 호승진 사실은 증인. 걱정이 됩니다. 호승진 우리 호승진 우리 증인께 아까 하려고 한 얘기가 있었죠. 네, 그 공소장 변경 관련. 공소장 변경 관련.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느낀 소회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먼저 공소장 변경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난번 모 의원님께서 검찰은 처벌하려고 기소하는데 왜 안 했냐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사실 조금 놀랐는데, 저희는 무조건 사람을 처벌하는 데 주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실체입니다. 실체에 맞게 처벌을 해야 됩니다. 뭐 부산 돌려차기 사건도 그렇고 뭐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 계엄 사건에서도 저희가 공범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재판부가 갑자기 방조 아니냐라고 했을 때 덜컥 저희가 방조로 공차 변경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수사 결과 확인된 증거 관계에 비춰서 실체가 어떤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고, 그 사건에서 만약에 유동규를 봐주려고 했다면 당연히 공여자로 하면 그냥 그 돈, 지금 공여자로 1심에서 인정되는 바람에 수수액이 6억으로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 유동규가 훨씬 더 양형에서 유리한 수인데 저희는 절대 그렇게 판단할 수 없었다고 봤고, 사실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께 제가 한 가지 좀 의문이 있는 건,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은 김용 피고인이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불법 정치자금이 8억 원이 넘어갔는데, 만약에 남욱, 정민용, 유동규, 김용까지 갔는데 유동규가 공여자가 돼버리고 김용 씨는 수수자가 아니다, 돈 받은 사실 없다라고 하면 이 사건은 공여자만 있고 수수자가 없는 사건이 돼버립니다. 논리적으로 그냥 사건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김용 피고인이 유튜브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도 들었는데, 본인 스스로 유동규가 수수자고 남욱이 공여자다라고 얘기하는 것까지 봤습니다. 그 논리에도 좀 어긋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뭐 한 가지 소위를 말씀해 보시라는데 저는 그 부분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지금 저희가 항소심에서도 상고 이유로 삼아가지고 유동규는 10년을 넘게 김용과 정치적 공동체로 지냈기 때문에 이 사건의 실체는 김용 유동규가 수수자 측이다라고 해서 상고를 해놓은 상태인데, 이 만약에 신할참 진짜 이게 대법원에서 저희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이 의원님들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지도 약간 굉장히 좀 놀랍고, 근데 오히려 너무 지금 재판 중인 사실에 대해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게 대법원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매우 사실은 걱정이 됩니다. 허승진 그런 부분도 이미 법원 판단에서 김용 재판 1, 2심, 대장동 사건 1심에서 다 판단이 된 부분입니다. 네. 자, 이제 들어가세요.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 후보예요. 그런데 항소심에서 무죄가 났어요. 무죄가 나고 4월 24일 날 자료가 올라갔는데, 4월 22일 날 올라갔는데 24일 날 파기환송 표결을 합니다. 법원이, 조희대 법원이. 예? 여러분, 조희대 법원이 그렇게 합니다. 4월 22일 날 자료가 올라갔는데 배당이 4월 22일 날 소부에 배당이 되는데 4월 24일 날 표결합니다. 그리고 파기환송은 5월 1일 날 하죠. 단 이틀 만에. 법원이, 윤석열과 법원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자, 신할찬 변호사, 지금 허승진 증인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저는 이 사건의 현재도 변호인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뭐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뭐 물어보시니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호승진 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 유동규가 김용 부원장에게 돈을 제공했다는 기본적 사실관계 아래서 김용 부원장은 수수의 공범이라고 기소한 부분, 뭐 그 법적 판단은 당연히 검찰이 그렇게 할 수 있고, 검찰에서 당연히 공소장 변경 요구에 대해서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저희는 당연히 유동규가 김용 부원장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지 않았다라고도 주장을 하고 있지만, 유동규가 그렇게 진술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진술을 공소 단계에서도 유지시키기 위해서 1심에서도 처벌을 안 받은 그 해당 공소사실을 예비적 공소사실, 즉 똑같이 돈이 흘러간 건 맞지만 이 행위를 수수의 공범으로 평가하느냐 정치자금의 제공으로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양립이 불가능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 충분히 예비적 태길적으로 공소사실 변경이 가능한데, 통상적으로 다른 일반적인 사건에서 그렇게 많이 실제로 검사가 하기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평가하지 않은 부분이
유동규 진술이 공소 유지 단계에서도 유지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뭐 검사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법원의 주장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법원에서 판단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대장동 녹취록 재창이용을 실장으로 둔갑시킨 녹취록이 공개가 돼 국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장동 수사들의 조작들이 밝혀지는 순간들입니다. 여러분은 실장님으로 들리시나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재명 정부의 큰 힘이 됩니다.